1950년대 한국 전쟁. 미군 병사가 아군 검문소를 지나는 피란민 남녀노소에게 가리지 않고 뿌려대는 것은 이와 벼룩 등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 DDT.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서 환절기를 틈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뇌염을 예방하고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서울시가 일대의 DDT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뇌염을 전염케 하는 모기와 파리는 이 DDT의 세례로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며, DDT는 그 독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뇌염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성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농약으로 사랑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DDT 사용이 금지되었고 건강상의 영향은 어떠했을까? DDT는 1890년대 말에 개발된 화학 물질인데요. 그것이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것이 1930년대에 밝혀졌고, 그래서 인류가 본격적으로 1943년 이후부터 DDT를 살충 목적의 농약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농약으로서 DDT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약재에 대해서 과연 건강 효과에 대한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특히 1962년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미국에 발간되면서 DDT에 의한 여러 이제 생태 독성, 잠재 인간에 대한 독성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DT가 생체 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하는 속성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독성에 대한 부분, 특히 바람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유방암과의 관련성이 지금도 논란이 될 정도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외에도 간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려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1972년도에 사용 금지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70년대 초반에 사용이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한 잔류 효과 때문에 아직도 DDT와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DDT의 독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농약으로서 방역 목적의 농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 퇴치제와 농약으로 많이 쓰였던 DDT는 70년대에 국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사람 몸이나 모유에까지 섞여 나올 정도로 만성 중독을 초래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럼 농약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인의 농약 중독 실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건강 자료 그리고 필드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슬라이드 통해서 잠깐 보시면 약 10만 명당 5.4명 정도가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만 명당 17.8명이 농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26.8명은 농약 중독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이제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을 의도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에 의하면 약 24.7%의 남성 농업인이 작업 중 농약 살포로 인해서 직업성 질환의 증상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농약 중에서 파라카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2011년도 파라카트 재등록이 취소된 바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농약 중독 감소가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급속히 감소되는 이 효과로 인해서 농약에 의한 중독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에서의 자살률까지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본 바가 있어서 농약에 대한 규제, 적절한 보건학적인 대책이 우리나라 농약 중독 감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농약은 농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농약을 취급하는 직업군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업병을 일으키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농약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급성 중독인데요.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지금 급성 중독에 의한 재해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농약의 직업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만성적 질환들이 대표적인 이제 농약 관련된 직업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에 관계돼서는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만성 질환들, 즉 악성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 등 내분계 질환들이 사실상 많은 이제 농약 노출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이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림청에서 농약을 헬기로 살포하시는 분이 폐암에 걸리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약병을 수거하시는 분이 그 직업적 농약 노출로 인해서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드문 신경계 질환에 이완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 농약을 많이 뿌리신 분이 전역 후에 백혈병에 걸리셔서 과연 그것이 농약에 의한 직업성 질환인지에 대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만성 질환들이 농약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케이스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